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주택을 임대한 이른바 빌라왕이라고 불린 임대업자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로 사들여서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집주인이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핵심 관계자와 만나는 시간, 유핵관 배소현 피해 임차인 대표와 자세히 얘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실 텐데 네. 예, 이렇게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일단 이 집들이요, 집주인이 숨지기 전부터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네, 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포천세무서 쪽에서 세금 압류가 걸려져 있는 상태이고, 그 외에도 허그 쪽에 체납을 이루어지면서 허그 압류까지 걸려 있던 집들도 대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요. 일단 전세를 구했는데 이게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제 비슷한 상황이었다. 네, 이른바 이런 거 이제 깡통 전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더 심한 경우에 이게 집주인이 이런 비슷한 집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하나만 삐끗해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우려를 안고 계셨던 상황인 거죠? 그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주한 지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우연치 않게 이분이 악성 임대인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악성 임대인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 전세 세입자들한테 그 임대차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그런 리스트에 있는 임대인이라는 걸 알게 돼서 네. 저희는 이제 그 부랴부랴 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네네. 혹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까봐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그때 이제 하신 거군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세금까지 집주인이 체납한 상황이었다고요? 네네, 지금 그 종부세를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62억 원이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소유했던 집이 1,000채가 넘는 상황인데 종부세를 안 내서 이 집들에 압류가 들어간 그런 상황인 건가요? 네, 거의 대부분의 집에 다 압류가 걸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원장님이 지금 거주하고 계신 그 집도 압류가 들어와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포천세무서로 압류가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피해자가 몇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나요? 지금 아마 그 1,100채가 넘는 집이 다 피해자일 텐데 지금 저희 그 피해자 카페에는 400명 정도 인원만 알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피해 사실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걸로 생각되고 있어요. 본인이 이런 피해를 입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집이 이른바 빌라왕이 소유한 집이라는 걸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지금 카페에 가입하신 분들은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계실 텐데 네네. 지금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인가요? 피해 사례는 정말 다양한데요. 아예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예. 그리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셨지만 임대인의 사망 시점과 맞물려서 그 보증보험을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분이 법인으로도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셨어가지고 예. 법인으로 계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출 연장도 진행하지 못하시고 그 연체 계속 되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허그에서 일부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 그 일부 보증 제도에 물려서 피해 보금도 약간 보상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보증보험을 가입했지만 보상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신 분들도 계신 상황이에요. 쉽게 조금 짚어보면 네. 일단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서 네. 이분이 아까 악성 임대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리스트에 올라있더라.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그러면 기간이 끝나도 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거기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거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전세자금 대출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네. 대출을 연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것도 부담인 거죠. 저희도 대출을 연장을 저희는 일요일이 만기였어가지고 그 지난주 금요일에 연장이 됐는데 지금
원래는 저희가 한 50만 원 정도 이자를 부담을 하고 있었어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50만 원 정도 한 달에. 네네. 예. 근데 지금 이번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이자만 한 100만 원 좀 넘게 부담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 내가 이 집에 계속 살 생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살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해야 되는 상황. 네. 근데 금리가 올라서 이제 부담이 더 커졌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자금 대출이 아예 연장이 안 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네네.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 연장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래 2개월만 연장이 가능하게 되어 있었어요.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경우. 네, 네. 근데 그 2개월이 끝나 버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그분들은 묵시적 갱신으로라도 연장을 해서 시간을 버셔야 되는데 예. 법인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에 아예 적용이 안 된다고 안내를 받아서 허그에서도 은행에서도 어떤 방법도 내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혹시 지금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압류가 이제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경매로 넘어간 경우도 있습니까? 경매로 넘어간 경우는 지금 직접 경매를 개시해서 낙찰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경우는 그래도 사망 전에 절차를 진행하셔서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는 경우고 현 시점에서는 사망 후에 상속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경매 또한 진행할 수 없는 상태로 머물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에서 경매로 그냥 집을 낙찰 받아서 거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마저도 지금 이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네, 이런 맞아요. 설명이셨고요. 대출 거절 당하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전세자금 대출 연장되면 축하해주는 뭐 분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떤 네. 상황이에요? 저도 이제 연장을 받기 위해서 다행히 저희 그 담당했던 행원분이랑 그 해당 지점장님이 조금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저는 대출 연장이 조금 그래도 편안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저희 예. 피해자 사례들 중에.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너무 축하한다. 혹시 해당 지점이 어디냐? 저희도 그 지점으로 방문해도 되냐? 뭐 지점마다 그 대응하는 그게 다 달라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다 하고 계시는 예. 상황이에요. 지금 빌라 왕이니까 굉장히 많은 그 집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세입자들에게 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우려가 이미 컸던 상황인데 지금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우려를 미리 좀 감지를 하고 보증보험에 이제 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증보험이라는 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이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공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이후에 공사에서 집주인에게 이제 청구해서 보증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인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거기에 가입을 하고 이제 그거 믿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저희는 사실 한편으로는 제발 사람만 있어 달라고 이제 하루하루를 버텼죠. 보증보험을 받아서 어쨌든 그 다음 생활을 이어갈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만기가 되기 딱 2달 전인 시점에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예. 그 어디에도 사망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허그에 그 사망한 직후에 모여서 이제 소통을 해달라라고 찾아갔었죠. 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네. 이제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좀 찾아봤더니 이 보증보험을 이제 들었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내달라 이렇게 이제 세입자가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6개월 전 한 것부터 효력이 있거든요. 만기 시점. 그래서 저희는 6개월 전, 5개월 전 이렇게 보내놓은 상태여서 예. 계약 해지 통보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임차권 등기라는 게 되어야 하는데 그거는 만기 시점 이후에만 가능한 건데 만기 시점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임대인이 사라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6월 달이나 아니면 5월 이렇게 중간에 껴 계신 분들은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할 그 임대인 자체도 사라진 상황이라 지금 어떤 케이스도 이행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들었더라도 이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집주인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네. 집주인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 절차를 밟을 수가 없는 네, 네.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군요. 그러면 지금 아까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제 찾아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좀 어떤 대책이 있다 좀 설명 들은 게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이 저희가 2시간을 넘게 기다렸거든요. 근데 그냥 대표자 한 명하고만 소통하겠다라고만 말씀하셔서 그게 이제 제가 되었고 이제 2달 동안 통화를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안건을 드렸는데 통과가 된 거는 대출 연장하는데 조금 협조적으로 도와주시겠다. 전세자금 대출 연장하는 거요? 네네. 예. 협조문을 보내주시겠다는데 사실 이마저 또 은행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연장이 쉽게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주신다고 해도 허그 쪽에서 예. 임차인들이 쉽게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만약에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또 더 큰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 이런 네. 분들도 지금 상당수 계신 거죠? 네, 되게 많으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해세가 임대차 그 전세금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경매를 해서 받는다고 하셔도 그 세금을 다 임차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네, 그 받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신 상황이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매로 이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집주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이후에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예, 이런 그리고 말씀이신 거죠? 지금 부동산 집값이 다 떨어진 상황이었고 저희가 들어갈 때 당시가 부동산 거의 최고치인 상황이었어가지고 아마 이미 역전세 난 집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거의 절반 정도 돌려받으면 많이 돌려받는 상황일 것으로 보여요. 그렇군요. 근데 보증보험에 드신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 보증공사를 통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집주인이 숨지면서 그마저도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집을 누군가 상속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새로운 집주인이 생기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것도 어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이 62억이 체납이 되어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1,100채가 전부 다 깡통 전세이기 때문에 예. 그 상속을 받게 되면 지금 그거에 대한 보증금을 전부 다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세금까지 납부해야 하고 취득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상속을 받는 사람이. 네, 과연 어떤 상속인이 나타날지에 대한 의문을 조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같은 경우에 서민들이 전세 피해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측으로부터 어떤 부분을 노력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으신가요? 뭐 대출 연장에 힘써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당장 저번 주에 가서 은행에 상담받은 저도 어떤 부분을 힘써주고 계시는지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빠르게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피해 임차인들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니까 최소화될 수 있게 나라에서 조금 더 빨리 임차인들에게 자세하게 상세한 내용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급하게 이 집에서 일단은 거주를 해야 되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금리도 너무 높아서 부담이 더 커진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이셨는데 아직은 현장에 전파가 잘 된 것 같지는 않다. 네. 예, 이런 말씀이시고요. 근본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내 그쵸. 돈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거 해결 방법에 대해서 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어떤 말을 전달을 해도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한 가지 질문을 하면 답변이 오는데 1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 어디에서 그런 건가요? 허그에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1달 정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한 3주 정도 전에 해놓은 질문도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예. 네, 그런 상황이라 그냥 조금 더 빠른 답변 해주시고 임차인들이 조금이라도 좀 덜 불안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간단히요. 그 피해자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이거 꼭 해결해 달라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요청하고 싶은 거 어떤 부분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 피해자분들이나 뭐 보증보험에 가입받지 못하신 분들 상관없이 일단은 수월하게 대출 연장이 조금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야만 시간을 좀 벌 수 있으니 그 이후에는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법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게 진행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저희도 시간을 벌 수 있으니 대출 연장이라도 제발 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세금을 돌려받는 건 이제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쵸. 소송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하고, 근데 저희는 소송할 지금 임대인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라는 걸 신청을 해서 허그를 통해서 저는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아닌 분들은 이제 경매를 통해서 직접 낙찰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낙찰 받는 분이 보증금을 주셔야 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까지 일단 가장 급한 거는 전세자금 대출이 수월하게 좀 연장됐으면 좋겠다. 네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전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도 수월하게 잘 진행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서 배소연 비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